부동산 값이 아무리 오른들 수요가 없으면 안 오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부동산은 값을 묻지 말고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빅톡TV 시청자 여러분, 서동기입니다. 만일에 내 자식이 집을 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기다려라. 지금 집은 너무 비싸요. 지금 뭐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과거에 1, 20년 전에 집을 살 때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리고 몇 배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몇 배 올라 있는 상태를 젊은이들한테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부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식한테 물려준다면 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이 없지만 내 자식이 집을 산다. 그러면 과거에 나는 집을 산 게 몇 배 올랐어요. 대여섯 배 이상 올랐어요. 그 오른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차액을. 내가 내 자식 걸 먹는 거예요. 그 차액을 먹고 파는 현상이 되잖아요. 우리 세대가 이득을 보는 거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차익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강요를 하고. 근데 강요를 하는데 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 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이거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끌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잖아요. 막 대출을 임대로 다 끌어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경매 나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품이 없어져야 우리 자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부담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가 과거에 부동산 가지고 값이 많이 올랐으면 그걸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오른 부분을 떠넘기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집은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 채는 가져야 되는데 자기 부담 능력을 벗어난 범위, 다시 말해서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부담 능력에 맞는 집을 구입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이나 내년까지 집값이 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집을 장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싸지면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 받아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지고 집값이 더 하락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부동산은 값을 묻지 말고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의할 때도 제가 묻지 말고 무조건 사라. 그리고 살 때는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걸 사라. 아파트를 살 때도 아파트 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로열층을 사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개발도상기예요. 아무리 비싸게 사도 남아요. 아무리 비싸게 사도 값이 올라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침체기에 접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는 2, 3년 내에 경기가 다시 회복될 걸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가벼운 상승 국면을, 폭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벼운 상승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거품이 더 껴버리면 어떤 상태가 생기느냐. 2, 3년 만에 안 끝내요. 2, 30년 동안 침체기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 빠져야 돼요. 가계대출, 또 정부 부채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줘야,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빠져줘야 앞으로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2, 3년 내에 경기가 하향 추세를 지나서 가벼운 상승. 항상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막 높이 올랐다 낮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벼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야 그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지금 2, 3년 내에 거품이 다 빠져줘야 돼요. 거품이 지금 뭐 거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정도 빠져야 거품이 다 빠진다고 봐요. 50% 빠져도 그 당시에 부동산 몇 년 전에 산 분들은 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거품이 빠져야 다시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막 빠지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몇 년 전에 했었죠.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있죠. 빚을 막 풀어요. 부동산 시장은 1조만 풀어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풀었죠. 신생아 특례도 4, 5조 막 풀어버렸죠.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형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빚이 자꾸 쌓이면 거품만 쌓이는 거고 나중에 2, 3년 만에 끝낼 것을 가계부채가 나중에 폭발하면 2, 30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도 빚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어느 정도 하락할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빚으로 떠받친다든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지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공급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떠드는 거는 공급만 가지고 떠들어요. 수요는 뭐 관심도 안 가져요.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거다. 부동산이 거래 절벽이 될 거다. 폭등할 거다.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우리는 수요도 봐야 돼요. 수요. 근데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안 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공급이 적으면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오른들 수요가 없으면 부동산 거래가 아무리 많고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집 구입 능력을 보면은 순자산이 있잖아요. 부채를 뺀 순자산이 상위 5%가 가구로 따졌을 때 우리 통계청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순자산이 14억이에요. 그러니까 14억 이상 순자산이 있는 분들이 5%예요. 지금 한 3천만 가구 가까이 되니까 한 150만 가구 가까이가 14억 이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서울 시내 가구가 400만 가구예요. 경기도는 500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100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 150만 가구, 14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서울 시내 요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남 3구만 해도 강남, 서초, 송포만 해도 집이 60만 가구예요. 60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잘못 계상되어 있어요. 공급만 하면 수요가 따라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발도상기예요. 공급만 하면은 수요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공급을 안 해도 살 감당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의 0.01%의 자산 상위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걸 보고 부동산까지 폭등한다. 100억 가까이 집이 될 거다.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순자산 규모, 그 통계가 정확하다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고는 서울 시내 집값이 반으로 빠져도 구매 능력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 수요예요.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10채 사는 거예요. 일단 투자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지 실수요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진 않아요. 집값이 뭐 아무리 오른다고 한들 떨어진다고 한들 실수요자는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값이 2배 올랐다 해서 안 팔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고 사는 것 뿐이지 팔지를 않아요.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사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사는 집이지. 기분만 좋고. 어떤 분들만 이득을 보느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요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지어야 된다. 안 지면 거래 절벽이 나타나서 집값 폭등한다. 이런 거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수요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상가는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됐죠.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상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상가가 문제예요. 아파트 상가는 상가를 너무 많이 과잉 공급해요. 분양가도 굉장히 비싸게 하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려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잘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으로 또 분양이 다 돼요. 근데 분양되고 나서 1년 지나서 가보면은 막 공실이 엄청나게 써요. 임대라고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시내 아파트 상가 가보면은 막 공실 엄청나게 써져 있고 대출 받아서 상가를 사신 분들은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경매는 반값 이하로 막 경매가 떨어져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 그만큼 많이 생긴 건데 대부분이 상가가 아파트 단지가 크다고 해서 그 상가가 잘 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가도 조금 지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공급되고 상가가 이제 건설회사한테는 큰 이득을 가져주기 때문에 많이 짓는데 아파트 단지가 아무리 커도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만일에 그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쇼핑센터가 있다든가 또 대규모 할인 매장이 있다든가 대규모 식료품점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 아파트 상가는 안 가거든요.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는 안 될 수밖에 없고 되는 업종은 한정돼 있죠. 뭐 학원이라든가 이제 극히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는 근본적으로 저렇게 많이 지어서는 저렇게 많이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공실이 생기고 또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가지고 상가 사서 안전한 임대료를 올리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나가요. 상가를 사는 분들은 내가 거기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내가 그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료 받아먹고 살겠다. 퇴직금 대신에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아파트 신규 생기자마자 그냥 거기는 상가들을 선점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경쟁률도 세고 이러는데 아파트 상가는 착각이라 이거죠. 아파트 상가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물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아파트 상가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아파트 상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경기가 침체되면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같은 걸 분양받을 때 분양 광고만 믿고 또 언론에 나오는 달콤한 말들만 믿고 분양받았다가는 나중에 임대도 못 넣고 임대료도 못 받고 관리비만 내고 또 대출 받은 분들은 대출 이자만 내는 그래서 나중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경매 요새 많이 나오죠.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경매가 나오는 건 이제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했을 때 감정가의 90% 정도로 낙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90% 낙찰 받으면 시세하고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받아봐야 그렇게 뭐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경매가 앞으로 계속 저는 쏟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량이 매달 그냥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면은 낙찰가율도 상당히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 아파트라는 게 지금 시세 자체도 많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율도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년이나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걸로 보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금리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뿐이 안 내려요. 과거처럼 저금리는 없어요. 이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간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처럼 폭등은 아예 없고 상승했다가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거든요. 인구 문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빈집들이 지금도 150만 채가 빈집인데, 물론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인구 문제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이민자를 받는다든가 해서 인구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인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요.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이민자를 더 받아서 계속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미국과 다른, 미국도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많은 범죄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